안녕하십니까. 이제 6학년 사회 13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6학년 13번째 수업, 사회 수업에서는요,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기후와 관련돼서, 사진들을 이렇게 선생님 놔뒀는데요. 이 사진들을 참고해 가면서 세계에 어떤 기후들이 있고, 그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핵심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죠. 기후, 그리고 생활 모습. 이것이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열대기후, 건조기후, 냉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라는 우리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물론 살펴보고 여러분이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당연히 기후와 생활 모습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륙과 대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대륙에는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같은 것들이 있었고, 대양으로서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 다음에 북극해, 남극해 등이 있었습니다. 대륙은 뭐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인데, 그린란드보다 큰 것들을 말하죠. 그죠? 그린란드는 섬으로서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까지 많은 요렇게 6개의 대륙으로 우리 지구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양은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대서양, 남극해 이렇게 5가지가 역시 있다고 그때 얘기를 나눴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기후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후란 것은 날씨랑은 좀 달라요. 많은 친구들이 날씨와 기후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날씨는 뭐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모습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춥다라든지, 오늘은 좀 덥다라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 흐리다, 안개가 낀다 이런 것들은 날씨를 말해요. 그런데 일정 지역의 특정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가 바로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우리가 하루하루 기상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후는 오랫동안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 여러 해에 걸쳐, 몇 해에 걸쳐서 나타내는 평균적인 날씨예요. 사실 날씨는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달라져야 정상이죠. 뭐 1년 내내의 날씨가 덥거나 1년 내내의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근데 기후는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씨는 자주 바뀌는 것이 맞는데 기후는 바뀌면 그것은 다른 이상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기후 변화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란 것은 일정 지역에 여러 해 동안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날씨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주 바뀌면 안 된다. 그리고 자주 바뀌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기후라는 것은 사실은 태양열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을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더운 기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열을 많이 받는 지역은 여러 해 동안 굉장히 계속 덥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태양열이 많이 받는 곳은 사실 매우 뜨겁겠죠. 그죠? 덥겠죠. 그래서 기후란 것은 하루하루의 기상 변화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날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곳은, 태양열이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거기는 더울 것이다. 그래서 그 더운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태양열이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여기 적도 부근이거든요. 적도 부근. 그래서 여기 보면 적도 부근에 빨갛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적도 부근에는 열대기후, 더운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요 끝에 북극이나 남극으로 갈수록 태양열이 적게 받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기후는 어떨까요? 춥겠죠. 그죠? 그래서 태양열이 적은 곳은 한대 기후가 형성이 됩니다. 한 번 더 말해볼게요. 기후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날씨랑은 달라요. 날씨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기상 상황을 얘기해요. 오늘은 비 왔다, 내일은 눈 온다, 뭐 오늘은 좀 덥다, 내일은 조금 시원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날씨라고 한다면,
기후는 특정 지역에 여러 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날씨예요. 근데 무엇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태양열. 그래서 태양열을 많이 받는 적도 지방은 매우 더운 기후를 나타낼 거고요. 태양열을 적게 받는 양극 극지방은 북극 부분과 남극 부분은 태양열을 적게 받으니까 매우 추운 기후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기후가 태양열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기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여기 적도 있죠. 적도는 뭐다 그랬죠? 위도 중에서도 영도인 것, 가장 가운데 있는 거라고 했어요. 지지난번인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가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열대 기후, 가장 더운 기후,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그 위로 좀 올라갈수록 점점점 태양열이 그래도 조금 덜 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건조 기후. 근데 건조 기후는 조금 특별합니다. 건조 기후는 뭐 덥다, 춥다, 요것도 영향을 받지만 좀 더운 기후예요. 왜냐, 적도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운 기후에 속하긴 하는데 특히나 얘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바다로부터 좀 떨어진 지방에 또 많이 분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대기후, 요 노란색의 온대기후, 그 다음에 냉대기후, 녹색의 냉대기후, 그 다음에 파란색의 한대기후, 이렇게 분포한다. 다시 한 번 더, 적도의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열대기후, 그 다음에 요 극지방의 온도가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한대기후. 그래서 그 사이에는 열대기후에 조금 가까운 뜨거운 곳인 건조, 그 다음에 따뜻한 곳인 온대, 조금 추운 지역인 냉대, 그 다음에 매우 추운 지역인 한대, 이렇게 분포한다. 그러면은 적도 위로 이렇게 분포한다면 밑으로는 어떻게 분포할까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열대가 있고 그 밑에는 건조가 있고 온대, 냉대, 한대로 나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나타나고요. 밑으로도 그 적도의 열대를 중심으로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있습니다. 다만 냉대는 남쪽에는 없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한 번 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다?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적도 부분, 지구의 가운데 부분은 열대다. 그리고 점점점 올라갈수록 태양열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로 올라가고 밑으로도 역시 똑같이 내려간다. 이렇게 기후가 평균적으로 분포된다. 요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면서 각 기후대마다 기후가 분포된 곳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 여기 전 지구에 열대기후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대기후는 뭐다? 여기 중앙에 있는 적도 부근에 이렇게 분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빨간색. 자, 적도 부근에 저위도에 분포한다. 적도가 저위도고 여기로 갈수록 고위도가 되고 여기로 갈수록 고위도가 돼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요는 올라가니까 고위도 맞는데 요 내려가는데 왜 고위도죠? 이거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우리가 요 지구를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구를 거꾸로 보면 여기가 올라가는 걸 수도 있죠. 우리는 북쪽이랑 위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선생님도 자꾸 혼동해서 쓰긴 하는데 이건 북쪽 남쪽인 거지 여기 위다 아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가운데가 저위도, 요쪽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남쪽으로 또 내려갈수록 둘 다 고위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적도, 즉 저위도 중심으로 열대 기후는 형성이 된다. 왜? 햇빛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고 또 습하기까지 합니다. 습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여름에 그 끈적임 있잖아요. 그게 엄청 심하다고 보면 돼요. 선생님도 여기 한번 가봤었다가 더워서 죽는다 느낌보다도 쪄 죽겠다는 느낌이 엄청 강했습니다. 약간 쌈기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습하고 덥고 한증막 같은 느낌, 우리 목욕탕 갔을 때 사우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습하고 덥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밀림이나 초원이 많이 펼쳐집니다. 밀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비가 와요. 매일매일 뭐 자주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풀도 엄청 자라죠. 그래서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 같이 그렇게 풀 엄청 우거지고 나무도 크고 덥고 땀 뻘뻘 나고 끈적끈적거리고 그게 밀림. 그리고 초원은 좀 달라요. 초원은 비 내릴 땐 왕창 내리고 비 안 올 땐 아예 안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풀이 뭐 밀림처럼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 자라져 있고 가끔 이제 풀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왜 건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라이언킹 봤나요? 라이언킹 보면 풀들 작고 코끼리 돌아다니는데 뭐 밀림처럼 이렇게 풀이 많지 않고 풀이 조금 짧게 이렇게 해갖고 노랗게 펼쳐져 있는 평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초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밀림은 그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과 같은 그런 거. 초원은 라이온킹 영화에서 보는 그 짧은 풀들이 펼쳐진 거. 이것이 둘 다 열대 기후다. 덥긴 덥다. 근데 초원은 건조할 때도 있다. 밀림은 맨날 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야미나 카사바 등 정말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뭔지 선생님도 솔직히 사진으로 못 봤지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야미나 카사바 같은 농작물을 재배한대요. 요거는 화전 농업을 통해서 많이 한답니다. 화전 농업이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밀림이 엄청 많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어때요? 넓은 평원에다가 농작물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밀림이 빽빽하게 있으면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불을 태워가지고 밀림을 싹 없앤 다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이게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밀림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또 밀림을 좀 불로 태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기도 한답니다. 또 열대작물 얌, 카사바, 여기 화전 농업을 하면서도 열대작물이 되겠죠, 그죠? 선생님들 사실은 얌과 카사바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라고 하는데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관광 사업을 하죠. 여기 보이죠? 요게 초원입니다, 초원. 아까 얘기했던 그 초원. 초원에 보면 온갖 동물들이 살잖아요. 밀림은 관광하기 좀 힘들지 몰라도 초원은 관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파리 관광 사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열대기후 사람들은 이 기후에 맞는 삶, 즉 밀림을 좀 태워서 농사를 짓거나 그다음에 사파리 관광 사업 등을 하면서 열대기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건조기후예요. 건조기후는 우리 적도 부근에 있었던 열대기후 바로 북쪽 남쪽에 있는 거예요. 바로 북쪽 남쪽에 있죠. 여기가 열대였고 여기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건조거든요. 그럼 열대보다 바로 위에 있죠. 그죠? 바로 위에 있고 얘는 그래도 선생님 좀 떨어져 있는데요. 얘는 바다와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서 생기는 건조입니다. 건조 기후는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 약간 사막을 상상하시면 돼요. 사막이 어떻죠? 그죠? 물이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덥기도 더운데 물이 적은 곳을 말해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열대 기후는 어떻게 됐죠? 밀림처럼 비가 매일매일 내려가지고 수풀이 막 우거지고 막 이런 것은 밀림. 그 다음에 비가 엄청 내릴 때가 있고 비가 아예 안 내릴 때가 있어서 초원을 이루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열대라 그랬잖아요. 건조는 열대와는 달리 거의 비가 안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덥긴 더운데 비가 안 내리는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막처럼 되겠죠. 사막처럼 됩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 사막이 되고요. 그나마 약간의 비가 내리는 것은 초원이 됩니다. 초원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초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 열대에서도 초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열대에서의 초원과 건조에서의 초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얘는 비가 많이 연중 안 내려서 초원이 형성되는 거고요. 열대 기후는 비가 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그래서 안 내릴 때 초원이 많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조 기후,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다. 그런데 아예 안 내리고 거의 안 내린다, 사막이 되고요. 조금 내린다, 초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건조 기후에는 어떻게 살까요? 건조 기후에서 자세히 보면 건조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물이에요. 사실 열대 기후에서의 밀림에서는 물이 정말 흔하겠지만 건조 기후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 찾아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건조 기후 사람들이 오아시스 주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사막이거든요. 건조기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가운데 나일강이 이렇게 쫙 뻗어져 있어요. 그럼 나일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죠? 그래서 큰 강 혹은 오아시스 주변에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혹은 유목 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주로 초원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초원이거든요. 풀이 있긴 있어요. 사막, 여기 있는 사막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여기 보면 오아시스에 모여 살고 있는 사막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보면 여기는 완전 모래인데 여기는 그래도 풀이 좀 있어요. 그죠? 왜? 초원은 그래도 비가 조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풀이 조금 자라면 말을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즉 초원 사람들은 물이 그나마 좀 있고 풀도 조금 자라기 조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혹은 뭐 양이나 이런 걸 키우면서 그 풀을 찾아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풀에다가 말들이나 양들이 먹고 그 풀을 다 먹으면 사람들은 또 그 풀을 먹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 양이나 말을 잡아먹겠죠. 그리고 또 새끼를 치면 또 풀을 또 먹이고 그러면 그 풀이 다 먹여지면 딴 곳으로 이동하고 이것을 유목생활이라고 해요. 즉 유목생활은 돌아다니는 생활이다. 왜? 풀과 물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풍족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생활을 한다. 그래서 유목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기후는 오아시스나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거나 유목생활, 즉 풀과 물을 찾아서 가축과 함께 이동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는 요 적도 바로 위에 있거나 그 더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중위도 지방이에요. 저위도는 열대라고 했고요. 바로 위가 건조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위도에 온대기후가 있어요. 근데 이 온대기후는 따뜻해요. 따뜻하고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해요. 사계절 뚜렷하다 하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나라 생각나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딱딱 구별이 되는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북한 쪽은 냉대기후가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지역은 온대기후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집중해서 비가 오거나 사계절 골고루 비가 오는 지역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죠? 맞아요.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죠. 우리 봄, 가을,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산불도 겨울에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름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또 온대기후 사람들은 사계절 골고루 비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온대기후는 따뜻한 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살기 편한 곳은 어딜까요? 더운 열대? 물론 농사가 잘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엄청 더운 열대? 아니면은 물이 거의 없는 사막이 같은 건조기후? 유목생활을 해야 되는 건조기후? 아니죠.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사실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사계절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해서 다양한 농업이 발달되고 그에 따라서 유럽에서 밀, 아시아에서는 벼농사가 발달된 곳이 바로 이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많고 살기가 좋으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많은 산업이 발달했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잘 생각해보면 대다수가 온대기후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죠. 그리고 일본, 한국, 유럽 애들도 다 온대잖아요. 보이죠? 우리가 아는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온대가 많다. 왜? 따뜻하고 사람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또 농사도 잘 되고. 자, 그럼 다 냉대로 가보죠. 냉대는 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냉대는 온대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이르 있습니다. 중위도와 고위도 사이도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도의 햇빛을 많이 받아서 열대가 되었다면 점점 올라갈수록 햇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추워진다. 그래서 여기 냉대가 됩니다. 냉대에도 여름에는 밀이나 감자 같은 농업이 되긴데요. 그런데 여름에만 된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적게 살겠네요. 대신 냉대기후에 좋은 점도 있어요. 냉대기후는 훌륭한 목재들이 많이 나요. 날씨가 추울수록 나무가 꺾여 자라죠. 직선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직선으로 쫙 곱게 뻗은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특히 냉대기후에서 나는 그 침엽수림들
뾰족뾰족한 잎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침엽수림들이 세계적인 목재와 펄프가 됩니다. 펄프 뭔지 아시죠? 펄프, 우리 종이를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냉대기후에서는 많은 나무,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팔아서 또 생계를 잇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한대기후군요. 한대기후는 지구의 양끝 남극이나 북극 주변에 엄청 나타납니다. 선생님 여기 왜 적도에 가까운데 여기 나나요? 요거는 높은 지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산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지죠, 그죠? 추워지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한대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한대기후가 나타나죠. 여기도 보면 한대기후가 나타나죠. 여기도 나타나죠. 얘들은 솔직히 양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기 나타나는 것은 높은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위도뿐만 아니라 지형도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지형도 높은 지대일수록 더 조금씩 춥다.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는 한대가 나타난다. 참고로 여기 옆에 중국은 온대 지역입니다. 온대 지역.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열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한대다. 높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도가 높은 곳, 고위도 지역은 당연히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여기는 진짜 춥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그냥 얇게 입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사실 우리 건조기후 때도 생각해보면 물이 없고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돌아다녀야 돼요. 유목생활 해야 돼요. 여기서 풀 먹이고, 가축들 풀 먹이고, 풀 다 먹었어. 그럼 저기 있네. 저기 또 가자. 그래서 저기 또 먹고, 저기도 가자. 그래서 저기 먹고. 이것이 유목생활이라고 했잖아요. 한대기후도 풀이 없어요. 물은 있을 수 있어요. 얼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풀이 안 자라요. 잘 안 자라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먹이고 저기 조금 자란다 하면 저기 먹이고, 여름 되면 조금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겨울 되면 남쪽으로 쭉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유목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유목생활은 건조기후 사람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어려운 기후인 한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대기후 지역이 요상하게 이렇게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자원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가 한대기후가 많잖아요. 시베리아에. 여기에 가스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대부분의 상당수의 가스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원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한대기후였습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 기후라는 것은 날씨랑 다르다고 했어요. 날씨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기상 변화를 말하는 건데, 기후는 매일매일 달라지면 큰일 나요. 세계가 멸망한다고 봐야 돼요. 뭐냐면 일정 지역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평균적인 날씨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 보이는 얘, 선생님이 체크하는 얘는 열대기후잖아요. 열대기후면 계속 열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라는 것은 일정 지역의 여러 해에 걸친 평균적인 날씨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후는 위도 또 한 번 더 언급한 것도 하나 더 있죠.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기후가 달라진다. 위도로 보면 적도 지방이 열대고 올라갈수록 건조, 온대, 냉대, 한대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된다. 근데 이쪽만 고위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쪽도 고위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도 그대로 간다. 즉 열대를 기준으로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는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교재 살펴볼 때는 여러분이 먼저 풀고 와라. 덜 풀었으면 지금 강의 듣고 풀어야 돼서 아직 안 풀었어요 하면 지금 일시정지를 하고 풀고 이 영상을 다시 봐줬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면서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여기가 부터 시작돼서 적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어떤 기후가 되어 가느냐라는 빈칸 메우기입니다. 빈칸 메우기. 여기에 어떤 기후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열대 기후와 냉대 기후 되겠습니다.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요 순으로 나아간다. 점점점 추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사람들 생활 모습과 기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건조기후, 건조기후 생활 모습과 관련된 사진을 고르시오. 자, 건조기후, 사막이 없는데요, 선생님. 건조기후는 항상 사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초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느 것이 초원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1번입니다. 여기서 해설, 선생님이 아까 요거 그 수업할 때 조금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는 애라서 놀고 있는데 어른들은 뭐 하고 있죠? 뭐 천막 같은 걸 치고 있죠? 이게 게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언급되겠지만 이게 게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텐트 비슷해요. 물론 텐트보다는 좀 더 집의 구조를 잘 갖추고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복잡한 텐트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생활해요. 이게 집이에요. 이게 집. 이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딴 데 이동할 때는 이걸 또 접어요. 그리고 들고 말에다가 실고 또 달려가요. 그리고 여기 풀하고 물이 좀 있구나 하면 여기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자기들은 또 게르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무슨 생활을 하죠?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텐트 같은 게르라는 주거 형태를 많이 쓴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그래서 굳이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2번은 뭐죠? 2번은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 온대기후로서 이제 벼농사와 밀농사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3번은 한대기후죠. 여기도 유목생활을 해요. 유목생활은 건조기후만의 자기 건조기후만의 생활 방식은 아니다. 한대기후에서도 한다. 요거는 삐죽삐죽한 나무들이 많이 나는 걸로 봐서는 냉대기후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 똑같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럼 온대기후의 생활 모습과 관련 있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온대기후의 생활 모습은요. 네, 아까 전에 은근슬쩍 선생님이 답이 얘기를 했죠.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벼농사와 밀농사가 잘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온대기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선생님하고 핵심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기후 그리고 생활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요걸 한 문장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요. 세계는 다양한 기후가 있죠. 세계는 다양한 기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후에 맞게 적응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죠? 기후에 맞게 적응해서 다양한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에 적응해서 다양한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기후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등이 있다. 근데 각각의 기후마다 생활 모습이 다르다. 요거 배웠었죠. 그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은 기후는 다양하게 있고 그 기후에 사람들은 적응해서 다양한 생활 모습을 나타낸다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열대기후나 건조, 온대, 냉대, 한대기후를 구별할 줄 알고 각각의 생활 모습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3번째 사회 시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사회 시간에는 이 13번째에서는 기후에 적응한 다양한 생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 기후 말고 또 어떤 것에 적응해서 또 생활 모습을 또 다양하게 갖고 나가고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